어떤 영화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스파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007 시리즈를 보면서 자라왔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가 바로 미션 임파서블 1입니다. 첫 번째 영화, 1996년도에 나온 영화고, 톰 크루즈가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첩보 영화 하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나오죠. 영국에 있는 MI6, 미국에 있는 CIA, FBI 등등 여러 가지 주요 첩보 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스파이, 더블 스파이를 잡아내는 것이죠. 이중 첩자를 잡아내는 것인데요. 즉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에 웰메이드 스파이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는 영화인데요.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 것도 있지만 분위기가 아주 무겁고 세련되게 그리고 영국 스타일로 잘 풀어내는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이제 게리 올드만이라는 은퇴한 요원이 다시 불러들여서 우리 MI6 내에 이중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스파이를 색출해달라고 요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올드만은 주변의 인물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 스파이를 색출해내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요원들, 일반인이 아닌 거짓말을 잡아내는데 아주 성수인 요원들이 거짓말쟁이 혹은 이중 스파이를 잡아낼 확률이 얼마 정도라고 보시나요? 한 80%, 90% 정도라고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요원들이라도 그 확률이 5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인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요? 책, 타인의 해석을 보면 그 나름의 이유를 이 저자가 적어놨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 아웃라이어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책에 그 나름의 이유를 써놨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기본 값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은 거짓말 하겠어? 설마 이게 거짓말일까?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하고 또 쉽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화 관상 보셨나요? 한국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 영화 중에 역대급 등장신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정재가 이렇게 수양대원으로 나오는 등장신인데요. 그 영화 관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관상 자체가 생긴 대로 산다, 생긴 대로 운명이 정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농담삼아 저럴 줄 알았어. 저 인간 관상 보니까 저럴 줄 알았어. 이런 농담들을 흔히 하게 되는 것이죠. 4, 5년 전 유명했던 아만다 녹스 사건을 아시나요? 아만다 녹스가 미국에 살고 있던 여대생이었는데 그 여대생이 이탈리아로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교환학생을 하면서 룸메이트 메르디스라는 여자랑 같이 살게 되는데요. 어느 날은 그 룸메이트가 살해당합니다. 그 살해당해서 그 용의자를 첫 번째로는 메르디스의 남자친구, 두 번째로는 빈집 터리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만다 녹스를 용의자로 지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만다 녹스가 했던 행동들 때문입니다. 아만다 녹스가 자기 룸메이트 메르디스가 살해당하고 죽었는데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하는 기색도 없고 오히려 그 사건 현장에서 남자친구와 뽀뽀하면서 경찰이랑 농담 따먹기를 했다는 이유에서 아만다 녹스 용의자라고 경찰에게 이제 지목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어쩜 저럴 수 있지?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행동하지? 라고 하면서 서양에서도 이제 관상가 양반들이 등장하는 거죠. 저 얼굴 보니까 저 여우 같은 게 죽였을 게 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돌았던 것이죠. 이렇게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이런 정황상 증거들을 가지고 아만다 녹스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하는 오류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행동을 잘못 해석해서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우리 앞에 두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한 사람은 안절부절하지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땀도 흘리고 그러는 반면에 또 다른 한 명은 눈도 잘 마주치고 당당하게 목소리 떨림도 없이 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일까요? 보통은 후자, 당당하고 눈빛도 잘 마주치고 떨림이 없는 사람을 고르겠죠. 하지만 이런 선입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한다고 말콤 글래드웰은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으로 진실의 값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영화 관상과 다큐 아만다 녹스 사건은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보셨나요? 수많은 패러디와 또 유행어가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최민식이 공무원을 하다가 조직 폭력배인 하정우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최민식과 하정우가 첫 만남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실례지만 어디 최씨입니까? 경주 최갑니다. 파는요? 충렬공파요. 네, 이럴 줄 알았다. 그 향배할 때 배가 그 배차 돌림 아닙니까? 경주 최씨 충렬공파 39대소. 예. 내가 임마!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또 전개가 됩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실수한 사람을 향해서 내 일할 줄 알았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시죠?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지만 마치 자기가 예견한 것처럼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뇌는 자아를 돋보이게 하고자 기억의 재구성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더 똑똑하고 또 계획적인 사람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뇌는 우리의 이고, 자아의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든 말든 기억의 재구성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봤던 내용을 설사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다 이해했다고, 이 내용 좋은데? 나 다 이해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드 오자크 오프닝에서 마피아가 주인공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가게를 하나 했는데 그 가게에 충성된 직원, 한 10년 이상 일했던 직원이 있었다. 근데 그 직원이 돈 훔치는 걸 걸려가지고 아버지께 싹싹 빌고 있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 그 직원은 자기가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처자식도 있고 10년 동안 충성되게 일을 했으니까 봐달라고 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마피아가 주인공에게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직원을 용서하고 다시 고용해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타이르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치겠습니까?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둑질을 해서 걸린 게 처음이지 처음으로 도둑질을 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쳐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래 일한 직원도 10년 이상 일한 직원도 또 가까이 있는 가족의 마음도 참 타인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의원을 하면서 연평균 한 400명 정도의 신안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400명 정도의 낯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낯선 사람들의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차에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